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서울 기준으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8도고요. 영하 7.8도요?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네요. 자, 그럼 추운 날씨 속에서 들려오는 뜨거운 소식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정치 소식부터 좀 볼까요? 이 야당에서 벌어진 공천 헌금 의혹.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시작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아내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추가 의혹까지 나왔어요. 야, 상황이 복잡해지네요. 근데 이게 또 여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여권도요? 네,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상업시험 동기가 내정되면서 이른바 명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졌거든요. 명피아,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마피아를 합친 말이군요.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보니까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9명이나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고 해요. 9명이요? 네, 그러다 보니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양쪽 다 새해 시작부터 내부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죠. 네,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중국 쪽에서 의전격을 상당히 높였어요. 공항 영접에서요? 네, 보통은 사관급이 나오는데 이번엔 장관급 인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오늘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양국 관계 복원이 아마 가장 큰 의제가 될 텐데요. 다만 중국이 계속 신경 쓰는 대만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핵 문제 이런 부분에선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마침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잖아요. 네,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게 딱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제 쪽은 그래도 새해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좀 있네요. 코스피가 드디어 4,300선을 넘었더라고요. 네, 사상 처음이죠. 작년 12월에 반도체 수출이 그야말로 역대급이었거든요. 그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 덕분이군요. 그렇죠. 2025년 전체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와, 7천억 달러. 정말 대단한데요? 네,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면이 있다. 네, 딱 그거예요. 이번 수출 호황은 거의 반도체 원툴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를 빼면 오히려 다른 품목들은 수출이 줄었습니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반도체를 빼면 우리 성장률이 1.4%에 그쳤을 거라면서 이른바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K자형 회복.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어려워지는. 네, 지표는 좋은데 사실 대다수가 체감하는 경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제 지표 변화와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중국이 20년 넘게 1위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드디어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와, 드디어 중국이 일본을 넘어섰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BYD가 테슬라 맞아요? 네,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서 그야말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이 정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기습했다고요? 네, 저도 이 소식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돼서 단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3시간 만이요? 네, 작전명도 확고한 결의, 명분은 마두로가 마약 카르텔의 배우다라는 거였는데요. 글쎄요. 그 명분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진짜 목적은 역시 석유,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이건 그렇죠. 거의 석유 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비판이 엄청나겠네요. 당연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정말 거셉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오르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패닉셀링 같은 건 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이렇게 국제 질서를 흔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이건 정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이제 무대를 기술의 장으로 한번 옮겨보죠.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이
곧 개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피지컬 AI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피지컬 AI는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AI가 그냥 디지털 세상의 두뇌였다면 거기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인 몸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실체가 있는 AI군요. 네, 스스로 보고 듣고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에서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분석가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도 결국 이 AI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AI 혁명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그렇죠.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AI 기술 패권을 잡으려면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죠. 기술 패권이 곧 에너지 패권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또 위기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K배터리가 공포의 12월을 보냈다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국 포드나 테슬라 같은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무려 17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습니다. 17조 원이요. 와, 원인이 뭔가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 거고요. 가격 경쟁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수요가 확 줄어든 탓입니다. 아, 수요 자체가 줄어버렸군요. 그렇죠. 여러 악재가 겹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저공해 차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네요. 현재 보급 목표가 28% 정도인 걸 감안하면 4년 안에 이걸 2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와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좀 흥미로운 전시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루이비통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매장 대신 대규모 전시와 카페를 열었다고요? 네, 저도 이 소식 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 본점 1층이면 정말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물건 파는 매장 대신 전시를 열었다는 건 이게 바로 리테일테이먼트 전략입니다. 리테일테이먼트요? 네,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랑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합친 말인데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서 브랜드의 역사나 가치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아, 경험을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당 매출이 아니라 평당 브랜드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 BTS가 드디어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네, 오는 3월 20일입니다.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약 3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새 앨범이죠. 네, 앨범 발표 후에 대규모 월드 투어도 예정돼 있어서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들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마무리하죠. 네, 먼저 모두의 카드라는 게 출시되는데요. 월 교통비 지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도 6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또 육아기 근로자는 10시 출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1,320원으로 올랐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정신없이 살펴봤네요.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쭉 보면 유독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좌우하고 또 거대 기술이 산업의 규칙을 바꾸는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기존의 국제법이라는 규칙이 그냥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 또 AI는 일과 산업의 룰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정치, 경제, 기술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규칙이 막 흔들리는 시대에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규칙 붕괴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준? 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제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쪽이 미래의 승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분야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규칙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쩌면 그 고민의 끝에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자신만의 답을 찾으실 수도 모르니까요.